2022년 3월 9일 수요일 전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많은 분들이 보신 만큼 결과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결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죠. 이제는 대통령 후보에서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개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박빙의 승부였는데 3,400만 명이 넘는 투표자 중 거대 양당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고작 0.73%였습니다. 뭐 투표수로 따지면 24만 7천 표 정도로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 당선이었죠.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 득표율 차이를 보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1.53%로 제일 낮은 득표율 차이였지만 이번 선거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떤 인물이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정권의 유지냐 정권의 교체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투표가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결과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게 되었죠. 대통령 선거라는 게 아무래도 한 나라의 새로운 책임자가 당선되는 거다 보니 어떤 정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외교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많은 나라에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뭐 미국, 뭐 중국, 게다가 러시아 등등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여러 반응을 나타냈었는데, 자, 오늘의 1급 비밀 적폐 청산의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각 나라들이 보인 반응 편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10일 5년간의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10년 주기설이라는 징크스를 깨고 윤석열이 당선된 건데, 보수 진보 정권이 10년 주기로 바뀌어왔던 지난 역사와는 달리 5년 만에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큰 이슈와 함께 대선 레이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와의 정책과는 조금 다른 방향, 아니 조금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국익 우선 동맹 외교, 대북 위협의 강력한 대응, 한미일 협력 강화 이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중국 대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외교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여러 나라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 5시간 만에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Yo, what's up, bro? 나 바이든. 우리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 굉장히 congratulation. 정말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혈맹으로 이제 그거 정말고? 한미동맹 재건하고 그거 축하해줘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 한국과 미국이 통화를 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 통화에 단순히 축하 메시지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 바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내용도 있었죠. 바로 글로벌 도전 과제 중 하나인 공급망, 반도체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이든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 공급 확대를 위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자 기업들을 소집해 반도체 공급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죠. 그리고 뭐 미국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경제, 북민 간 동맹은 철통 같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기 위해 당선인과 지속적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이것저것 더 많이 공유해 나가자, 뭐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주목받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북핵 문제. 뭐 정권이 바뀌었다 보니 당연히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를 추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전 평화 프로세스와는 달리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 이 북핵 문제와 함께 미국,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 러시아까지의 관계는 이전만큼의 호의적인 정책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로 인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인도, 태평양, 중국 견제 협력체인 쿼드에 가입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죠.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1대1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이런 기구에 한국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말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회의 이후 우리나라에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에 미국 대통령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가능성도 낮은 것은 아닌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사이를 좀 확실하게 하길 원하고 타이완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안보 등에 있어서 중요한 동맹국이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흐트러졌던 한미 동맹을 다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거라는 예상이 있죠.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될 다음 정부, 이 정부의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나라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일본.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우리나라 방송을 사용해서 긴급 속보로 전파하기도 했고, 선거가 끝나고 출구 조사를 시작하니까 일본 현지 공영방송인 NHK에서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전달하면서 5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정권 교체에 주목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현했다는 것에 일본 측에서도 당연히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내각 총리 되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한일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로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데스네. 국제사회가 큰 변화를 직면한 지금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데스네.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를 표하고 윤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 데스네 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일에 종사시켰던 강제 노역 문제 절대 잊지 않고 하루빨리 일본의 진실된 사과를 받아야 하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독도 문제, 그리고 수출 규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당선인의 의도대로 한 번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해석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가장 심기가 불편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에 힘을 실어주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중국의 방송사 CCTV와 인민일보, 한국시보 등 수많은 언론사들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 관심을 두고 주목했었는데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중국의 언론 매체 중 하나인 한국시보에서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곤 이 말을 기사 제목에 실어 언론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한중 관계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에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해.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다 해.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했다 해. 글쩍. 올해는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까지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했던 만큼 미국 쪽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크다 보니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멋 같은 나라여도 국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시진핑이 말한 그런 발전 있는 양국 관계는 기대하긴 쉽지 않죠. 근데 이 중국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국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이전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무려 3차례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었는데 대북 정책, 대북 지원으로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말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거 주고 하면서 다 퍼줬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으니 근데 또 북한은 올 한 해 벌써 미사일을 9번 발사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처하는 문재인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라는 발언을 빠꾸 없이 내뱉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북한이 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북한 언론 측에서는 3월 11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 반나절 만에 북한 언론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보도된 것은 아주 빠른 반응인데요.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보도에 알려졌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이틀 만에 결과가 보도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은 빼고 보도를 했다고 하죠.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는 득표율과 함께 출마한 후보들 이름까지 상세하게 소개한 것을 보면 이번 대선 결과는 비교적 빠르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색깔이 우리나라의 정권에 따라 북한의 언론도 많은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현재 보수 성향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만의 대통령이 누구로 바뀌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간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대외 환경과는 무관하게 북한이 갈 길만을 간다라는 건데요. 특히 군사력 강화 의지를 굳건하게 주장하면서 약간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친북 정책을 펼치다가 정권 교체되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최근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로 평가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남북 관계 정상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큰 숙제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역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 러시아 측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당신의 활동이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안보의 안정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게다가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었다 라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이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남긴 것은 푸틴의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상황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 성향을 고려해봤을 때는 러시아와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랑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러시아는 좀 그러니까. 자, 그럼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외교 정책과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